안녕하세요, 득둥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457딥의 늘버맨입니다. 자, 오늘 항목풀이를 진행할 기업은 바로 너무 예쁜 은행, 농협은행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올해가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반가운 소식이 또 찾아왔습니다. 바로 농협은행에서 채용을 한다는 건데,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2024년도 채용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12월에 채용 공고가 뜨고 12월에 서류를 접수하지만, 그렇지만 2014년도에 입행할 행원들을 뽑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024년도에 입행한다는 마음으로 서류를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은행이 좀 빨리 떴죠. 하지만 또 겨울에 할 거 없는데 심심한데 뭐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셨던 행원을 지원하신 분들에게는 또 반가운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바로 항목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문항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1번 문항과 2번 문항에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문항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2번 문항은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하는지 그 접근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접근법을 잘 따라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문항 볼 텐데요. 자, NH농협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행 후 포부를 바탕으로 지원 동기를 좀 작성해달라라는 문항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번 지원 동기 풀어드릴 텐데, 왜 항목풀이를 할 때 다른 문항도 많은데 지원 동기를 풀어주시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원 동기가 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세 가지 이유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면접의 전반적인 컨셉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 문항에 저는 누군가를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내용을 써놨는데, 여러분들 이력사항이나 경력사항에 봤을 때 누군가를 도왔던 경험이 단 하나도 없다면 사실 이 말은 신빙성을 얻기 어렵겠죠. 그만큼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의 컨셉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잘 쓴 지원 동기는 딱히 지원 동기를 면접에서 물어볼 이유가 없을 정도로 글만 읽어봐도 설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면접을 훨씬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중고 신입의 경우는 이직 사유를 설명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에서 간접적으로 이직 사유를 느껴질 수 있다면 면접 또한 여러분들이 이직 사유를 설명하는데 어렵지가 않겠죠. 자, 이러한 이유를 봤을 때 지원 동기는 아주 중요한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처럼 지원 동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제될 때마다 어떻게 이 기업은 작성해 주시는지 그 기업에서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조금씩 반영해서 지원 동기 문항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H농협은행에서도 지원 동기를 아주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원 동기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작성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큰 설명도 필요 없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글자 수를 반반 정도로 할애해서 첫 번째, 내가 왜 NH농협은행을 선택했는지, 이 회사를, 이 은행을 왜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 은행에서, 이 NH농협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자세히,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이나 아니면 그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와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가져온 예시는 개인금융입니다. 그래서 너무 예쁜 버킷리스트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요새 하도 너무 예쁜 은행, 농협은행 요 밈이 유행하길래 가져와 봤는데, 예, 맞습니다. 너무 예쁜 버킷리스트 만들기로 차용을 해봤습니다. 소제목을 만드실 때 그 회사와 관련된 유행하는 어떤 카피라이트나 문구들을 이렇게 같이 넣어서도 소제목을 작성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고, 저만의 영업 노하우를 활용해 고객님들 삶의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자 지원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금융 관련된 교양 과목을 들을 때 어떤 그 버킷리스트 적는 시간을 가졌나 봐요. 근데 이 버킷리스트를 내가 직접 고객들에게 이뤄줄 수 있다면, 그 버킷리스트를 내가 고객님들에게 직접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요? 우리가 사실 삶에서 이룰 수 있는 수많은 목표들은요, 다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 재무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의 목표 이룰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노력만으로 성장 가능한가요? 정말 노력만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노력 플러스 자본적 뒷받침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이 하다 못해 운동을 배우더라도 헬스장을 끊어야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뭘 하나 배우고 싶더라도 그거에 대한 수강료를 지불해야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해외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그 여행 비용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하고 싶어하는, 도전하고 싶어하는 이루는 목표들은 사실 시간, 비용, 노력이라는 이런 뒷받침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삶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인 결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집 마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 수많은 목표들은 사실 이 돈이라는 재무적 뒷받침이 돼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걸 내가 은행에서 하고 싶다, 고객님들의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이루는 데 도와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지원 동기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농협은행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네요. 자, 이 버킷리스트 만들기는 사실은 어쩌면 좀 자산관리 쪽, 개인금융 쪽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개인금융 파트니까요. 그럼 기업금융은 어떻게 좀 작성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그랬을 때 저는 뿌리 깊은 은행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 최근에 유튜브에서 뿌리 깊은 나무라는 걸 봤는데 거기서 차용해온 문구입니다. 뿌리가 되는 곳에서 저의 역량을 펼치고 싶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약간 어느 정도 일정의 직업관이 나왔네요. 그래서 직업관이 먼저 나오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곳 바로 NH농협은행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관련된 수업을 수강하면서 모든 역사의 시작은 농업에서 시작이 되는구나 라는 자기만의 인사이트를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인사이트를 길렀고, 그러다 보니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할 때도 이 뿌리가 되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어떤 개인의 직업관을 형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산업은 1차 산업, 농업이고, 이런 경험을 활용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네요. 농식품 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금융을 강화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싶다라고 하고 있네요. 뒤에서도 제가 이제 두 번째 문항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NH농협은행이 또 특수은행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 특수은행이죠? 바로 농협, 농업협동조합에서 설립된 은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내용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서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에 있어서 지원 동기 파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입행 후 포부, 입사 후 목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고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개인금융입니다. 자, 농협은행 고객님들의 버킷리스트는 라고 하면서 소제목을 작성하고 있고, 자, NH농협은행이라면 제가 더 많은 고객님들의 버킷리스트를 이뤄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자산관리에 있어서 NH농협은행이 가진 경쟁력들을 좀 언급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종합자산관리센터라든지 아니면 자산관리 서비스의 문턱을 좀 낮췄다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WM 시장이 지금 초기 단계라는 본인만의 인사이트도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NH농협은행이 자산관리로 선점을 해야 된다. 이 시장을 빨리 먹어야 된다라고 본인만의 인사이트를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WM 시장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농협은행에서 고객님께 신뢰를 드리는 PB로 성장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입사 후 계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H농협은행에서 딱히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자산관리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여주면서 NH농협은행에서 내가 이 자산관리 시장을 어떻게 선점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금융 예시를 볼까요? 기업금융 예시를 보면 약간 지역사회에 초점을 좀 맞췄네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금융을 올바르게 공급하고 싶습니다. 이 올바르게도 사실 여러분들 농협은행의 이제 광고 문구를 보다 보면 ALL 해서 올바른 은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또 차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격증 취득하고 어떤 근무했던 경험들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지식을 쌓았고 또 두 번째 고객 응대 경험을 쌓았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쌓았는데 나 이런 경험들을 농협은행에서 이렇게 펼쳐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이 농협은행에서 어떻게 펼칠 것인지 그 계획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원동기 문항에서 입사 후 계획을 작성하실 때 본인이 쌓았던 역량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 역량을 토대로 이 농협은행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그 계획들이 같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역사회에 밀착된 금융상품을 좀 제공하겠다라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원 동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에서 이렇게 적고요. 2번 문항에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또 구체적으로 풀어냈다면 1번 내용과 2번 내용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 친구만의 전체적인 컨셉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 이 친구는 NH농협은행의 지역사회 전문가, 지역사회 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원을 했구나. 그게 지원 동기에서도 드러나고 2번 문항에서는 어떻게 드러나요? 그 지역사회에서 본인이 어떻게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겠죠. 그러면 1, 2번 문항에서 벌써 이 친구의 컨셉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면접을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항이 전부 다 따로 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번 문항과 2번 문항을 이렇게 유기성 있게 연결해서 작성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서류만 붙는 자소서가 아니라 진짜 면접까지 가서 승리하는 자소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꼭 그 점을 한번 유념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지원 동기랑 입사 후보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지원 동기 풀어드리면서 지원 동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번에 하반기에 제 학생들이 최종 면접도 많이 다녀오고 또 많이 합격하기도 했는데 정말 기업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지원 동기였습니다. 아주 철저하고 엄청나게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를 거치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요. 기업들이 막 능력 있고 뛰어난 인재도 중요하지만 우리랑 같이 함께 오래갈 인재를 채용하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랑 오래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가시죠? 요새 MZ세대 퇴사율도 높고 이직률도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자꾸 고민이시고 면접관분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랑 함께할 오래갈 지원자들을 뽑고 싶어 한다는 걸 은연중에 계속 내비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지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항이고 추후에 면접을 풀어갈 때도 아주 굉장히 유용한 소스이기 때문에 첫 문항에서 바짝 힘을 쓰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설명드렸는데 자 이제 두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특수은행인 농협은행은 지역사회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봉사하고 기여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지원자께서는 지원하는 지역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행원으로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말해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지원 지역명 기재 가능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눈치 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지역을 대놓고 설정해서 거기서 작성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볼게요. 농협은행이 왜 특수은행이냐라고 하면요.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긴 한데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농협중앙회에서요. 이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있는데 이 신용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NH캐피탈이라든지 아니면 NH농협은행이라든지 이런 경제사업들, 금융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은요. 예를 들면 농산물 판로개척이라든지 아니면 농약이나 비료와 같은 경제용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사업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있는데 그 신용사업에서도 그 속 안에서 설립된 은행이 있다. 그래서 농협금융지주의 산하은행법인입니다. 그래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지주의 산하은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뭐예요? 모태 자체가 그냥 농협중앙회예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농협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협동조합이 또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 성격은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은행과 같지만 태생은 협동조합이다. 그래서 지역사회나 봉사 아니면 배려, 희생 이런 키워드가 등장한 거고 자소서나 면접에서도 자꾸 이런 정신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특수은행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두 번째 문항을 어떻게 적어야 되냐라고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자, 차례대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지원하는 지역을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오신 곳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 쪽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채용 공고를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정말 지원하실 지역을 하나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서울이면 서울, 뭐 강원도면 강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지역을 딱 하나 선정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면 이 지역사회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그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뭐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구 유출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설정하기 쉬운데 이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뭘 해야 돼요? 서울은 너무 인구도 많고 산업도 다양하고 광범위한데 도대체 뭘 해야 돼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도 문제가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전 대표적으로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거, 서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많고 인구가 많은 만큼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 지역에 고민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농촌과 관련된 곳이라면 농촌에 대한 고민도 좋고 뭐 인구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고령층 인구가 많으신 분들은 고령화라든지 뭐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사회가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좀 많이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항목풀이에도 몇 가지 넣어놓긴 했지만 그런 점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이 고민들을요, 여러분들이 자, 공무원도 아니고요. 여러분 국회의원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인구 유출을 제도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네, 바로 행원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사회가 처한 문제를 이 행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즉 뭐예요? 지역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아니면 행원이 제공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아니면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경쟁력, 아니면 자산관리 전문성, 기업금융,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 문제에 어떻게 내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 행원과 은행의 사업 측면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제도나 정책을 다룰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니에요. 행원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처한 문제를 막 제도적으로 해결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금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농협은행도 어쨌든 협동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농협중앙회의 어떤 사업과 결부해서도 뭔가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까지는 생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원으로서 기여할 점, 행원으로서 끼치고 싶은 영향력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요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뭔가요? 여러분들이 행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만 적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 방법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자세한 예시나 정말 저는 우리 지역사회 뭐가 어려움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457TV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항목풀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또한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농협은의 2024년도 항목풀이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 의문이 많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이미 그 농협은행 그리고 농협중앙회, 뭐 NH농협캐피탈 등 정말 저희 농협과 관련된 계열사들에서 많이 풀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영상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도 좋아요. 제가 농협은행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린 적도 있었는데